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지난 주말에 상당히 바쁘셨죠? 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란 본토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번 작전을 펼쳤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헥세스 국방장관, 또 합참의장 댄 케인 대장 모두 그 이구동 성명에 얘기한 것은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이 거의 임박했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보 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는데 실은 5개월 동안도 그 전에도 그렇고요. 전혀 이제 시간 벌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은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시기를 최소한 늦추는데 그런 목표를 갖고 이번 작전을 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핵시설 단지가 3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작전을 편 것이고요. 미드나이트 해머라는 코드네임, 작전명,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그러니까 한밤중에 해머 큰 망치로 때린다는 그런 작전명으로 했는데 이번 작전을 잘 보신다시피 이제 미국의 첫 이란 본토 공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매번 어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별의별 여러 방안을 얘기하고 으름장도 놓고 경제 봉쇄도 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또 때리고 이랬지만 결국은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전을 펴는데도 후일담으로 드러났는데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그런 작전, 심지어는 위장 작전까지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우선 이 폭탄,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서 그것만 벙커버스터만이 이제 이 포로도에 있는 이란의 지하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B2 스텔스 전 폭격기만이 또 이 엄청난 3만 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GBU 50시리라는 벙커버스터를 합재해서 싣고 가서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지금 미국만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것이 실전에서 처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작전을 편 것인데요. 여기에 포르도라는 지하 핵시설이 지하 90m 정도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면은 60 내지 80m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못 닿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끝낼 수는 없고요. 60 내지 80m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이 3만 파운드짜리의 벙커버스터 폭탄 중에 6천 파운드짜리 폭발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고 60 내지 80m 지점에서 폭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이 오면은 지하 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든지 거의 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편 것이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포로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이 얼마나 이제 기능을 상실했는지 완전히 완파됐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디 벤스 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혔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없앴다고 보기에는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분쇄했다고 보기에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IAEA가 또 이제 이란이 허락을 한다면은 가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겠지만요.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또 이런 핵시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북한의 경우에도 보면은 영변 그러지만은 엉뚱한 데서 지금 핵시설이 있는 거를 그거 숨겼다고 해서 협상이 깨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란과의 이런 그 싸움에서는 이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 목표를 1차적으로 일단은 그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최소한 수년간 후퇴시키는 그런 작전에는 지금 성공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의 그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분쇄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런 대담한 담대한 그런 군사작전, 특히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제 보복 성전을 다짐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이에 어느 곳을 보니까 한 4만 7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가 있는 걸 빼면 안 그래도 4만 명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동 지역 미군은 이 중부군 플로리다에 있는 그 중부군 사령부가 뭐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이 진두지휘하는 게 중부군 사령부거든요. 네. 중부군의 현지 사령부가 카타르에 있습니다. 카타르에 10,000명의 또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쿠웨이트에 13,500명으로 가장 많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뭐 9,000명, 뭐 이런 게 바레인 9,000명, 아랍에미레이트에 3,500명 등 이것만 해도 한 4만 명을 넘고 있고요. 전체 뭐 요르단이니 뭐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다 합치면은 이집트까지 합치면은 터키까지 합치면은 뭐 한 4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을 이란이 지금 보복에 나설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그거거든요. 미군 기지를 갖다가 공습하는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중동 지역 주둔 미군들에게 초비상이 걸려 있는 거고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어디 벙커로 다 숨고 그러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이 성전을 이제 선포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본토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 DC나 뉴욕시 또 로스앤젤레스까지 대도시들에서는 지금 자체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국토안보부와 FBI가 블러틴을 통해서 이 친이란 특히 이란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과격분자들 그 테러 용의자들이 이런 그 본토 테러를 용이할 수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국도 본토 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비상경계에도 발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카드는 이란의 이제 의회가 바로 의결을 했거든요.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 이거는 최고 지도부가 그 카드를 쓸 것인지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건 뭐 매번 나오지만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란과 오만 사이가 아주 좁은 해협에 그쪽으로 전 세계 무역 해상을 통한 석유와 가스는 35%나 그 지점을 지나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무역 거래되는 그런 석유와 가스의 20%가 바로 그 대목을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친이란 것은 뭐 이란과 가까운 지역은 그런 배를 갖다 통과시키겠지만은 다른 것만 막더라도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카타르 석유가 그쪽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이란의 석유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본인들이 근데 재발동 찍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많은 이제 호르무스 해협을 갖다가 봉쇄를 하면은 유가가 지금 뭐 $100는 물론이고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고기를 통과하는 석유를 갖다가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죠. 은근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카타르고 뭐 사우디 이런 이제 다른 아랍에미레이트만 하더라도 이제 육상을 통한 송유관으로 수출하는 그 시설을 이미 완공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의 지금 러시아가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지금 셰일 가스와 오일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에너지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제일 먼저 겨냥해서 미국한테 옥죄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지금 모든 게 중국과 이란의 뭐 돈독한 관계도 있지만요.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막는데 지금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또 이것이 호르무스 해협 봉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처럼 아마 실제로 카드를 쓰기가 좀 어려울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호르무스 미군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면은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반격을 할 것이고 네. 이스라엘이 때릴 것이고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아무리 또 셰일가스 같은 것을 한다 그래도 당장은 뭐 바로 국제유가가 출렁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구촌 경제에 상당한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도 이제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카드를 과연 그래도 이게 성전이라 그러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네.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 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냥 결사항전으로 그냥 죽고 살기로 싸우려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좀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중동 지역 전체로 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화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 개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란과 장기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중동 전면전으로까지 비화가 되든지 이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은 옛날과는 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나 정쟁이 확전되고 장기전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미국 지상군이 이란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중동 지역 전면전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본토를 처음으로 때리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여러 가지도 그게 이제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란이 말은 그 시아파의 맹주로서 중동 지역에 뭐 폭군이자 뭐 깡패국가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화국 수비대도 지금 거의 그 전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때리면서 모사드가 아주 쪽집게로 그냥 다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을. 군 장성들도 그렇고参谋총장이나 공화국 수비대 총사령관들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위축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그런 반격을 가할 만한 그런 무기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2,000개의 미사일을 갖고 이번 전쟁에 했는데 그거 소진되는 게 열흘이면 다 소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반격을 가할래야 가할 수도 별로 없을 것이다. 네네.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저항의 축이라는 게 바로 이란이 자금과 그 부추기고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마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이스라엘이 미리 다 지금 거의 괴멸 수준으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가장 좀 나은 것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같습니다. 네. 후티 반군이 이제 계속 말썽을 부려왔거든요. 네네. 이라크에 심지어는 뭐 시아파 민병대들도 이제 이란을 그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제살길 찾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리아 정권이 바로 그들에게 무기나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미국 쪽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으로 볼 때는 이란이 지금 말만 종이 호랑이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에 그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벤스 이제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말 네. 자체도 안 씁니다. 예. 이란의 핵시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는 체제는 왜 붙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부추기는 말이거든요. 네. 미국이 진짜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부추기니까 니네 하메네이 그 정권을 그냥 무너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부추기는 그런 저기까지 보이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래도 중동 지역 확전은 또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전 관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책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미 전국에는 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미국 내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LA 지역의 이란계 이민자 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테헤란 젤리스라고 불리우는 웨스트우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이란계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떠나온 고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번 군사 충돌의 여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사건이 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어떤 보복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연계된 해커 조직과 이 극단주의 세력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또 물리적 테러 가능성이 주된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네. 연방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발표했습니까? 미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 성명을 통해 미국 안에서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나 친이란 성향의 단체가 미국 내 관료 또 특정 인물, 주요 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위협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발표가 됐습니까? 네, 우선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란 연계 해커 집단이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민간 네트워크, 또 온라인 기반 시설을 교란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이나 무기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미국 정부는 취하고 있나요? 미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지역 당국 그리고 정보기관들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정황을 포착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테러 경보 시스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 NTAS도 가동돼서 공식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또는 증오 범죄 집단이 특정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은 어떤 상황입니까? 9/11 테러의 피해지였던 뉴욕은 현재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기관과 공공인프라, 교통청, 항만청 등의 고도의 보안 조치를 지시했고요. 현재로선 구체적인 위협 정보는 없습니다만 뉴욕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해서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면은 이 시 차원에서 보안 강화도 있습니까? 네, 뉴욕시 경찰은 유대교 문화 또 종교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교, 외교, 문화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서 보안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시설이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네, 그러면 LA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위협 평가 센터가 이번 사태 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특정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캐런 베스 LA시장도 X를 통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테러 위협은 없지만 LAPD가 예배당 비롯해서 커뮤니티 센터, 주요 시설 인근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LA 지역에 살고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LA에 이란계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LA 카운티에 14만 명 이상의 이란계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UCLA 한 연구센터의 이란 데이터 대시보드에 따르면 약 14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4만 1,000명, 이란 외 지역 중에 가장 큰 이란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특히 웨스트우드, 테헤란젤레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란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을 떠나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테헤란 젤레스라고 불리는 웨스트우드의 분위기는 현재 좀 어떻습니까? 어제 오전 이 지역에선 시위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일부 상점과 식당에는요, CNN과 스펙트럼 뉴스 등 언론사 기자들이 손님들보다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처럼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웨스트우드는 UCLA가 있는 곳이 웨스트우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거기가 이란계 커뮤니티가 그쪽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란계 미국인들의 반응 또 심경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국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우드의 델파이 그리스 식당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전쟁으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분열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네, 가족이 이란에 남아있는 이민자들도 있을 거 많겠죠. 아닙니까? 많겠죠. 그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빼고 이름만 밝힌 35살 메리 씨는요, 5년 전에 이란을 떠나 지금은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LA를 방문 중이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이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 안 그래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은 최근 이스라엘 군의 공격 이후 테헤란을 떠나서 이란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했고요. 그렇게 매일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는 8월에 사실 이란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싫어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간인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란계 커뮤니티에 공통된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이란계 주민들은요, 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가족과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LA적 이란계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치적 반응을 넘어서서 어느 편에도 서기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 웨스트우드에서 멀지 않은 베버리힐스 지역에요, 이란계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것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곳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곳에 62살 주민 샤람 자비드이어는요,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란의 권위주의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약해진 시점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란 국민들이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1978년 이슬람 혁명 직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고 나서 다시 이란에 가본 적은 없다고 했고 예.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긴 지금 뭐 이란의 국민들이 무슨 뭐 반정부 시위를 벌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이런 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네. 지금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좀 언론도 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네. 이게 참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이란의 지금 독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현 정부를 보고 물러나라고 지금 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UCLA의 케빈 해리스 사회학 교수는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 분쟁에 개입하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것이란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걱정을 불러일으킨 점이라고 했고요. 어떤 면에선 거의 환상처럼 보였던 시나리오가 상상 속에만 존재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고 그렇죠, 전하면서요. 그렇죠. 많은 이란계 이민자들이 도피해온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깊은 반감과 동시에 또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참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러닝, 뛰기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달리기, 뛰기, 조깅 이런 것들 다 똑같은데요. 그냥 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좀 네. 얘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유행이 시작된 것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러닝이 미국에서 좀 유행이 된 거는 한 2년 전부터 그랬었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언러닝이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새로운 환자 70대 분들 뵀는데, 네. 그분들도 똑같은 신발 신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볍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걷고 뛰는데, 좋은 신발도 좀 생기고, 또 미국 유튜브에서도 이 심박수를 어떻게 잘 맞춰서 또 너무 고강도 막 입에서 피만 나는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한 저강도, 중강도 운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라톤 동호회, 완전히 마라톤에 미친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런닝이 좀 더 유행이 생겨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입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부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심하게 뛰시면은 안 되고 첫날에는 그냥 신발끈만 묶고 그냥 문 앞에 나갔다가 그냥 다시 들어오시고. 네,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거예요. 요새 걷는데 날씨도 이제 봄, 여름 좀 되고 좀 풀리고 있으니까요. 한동안은 너무 추웠다 그래서 못 나가시는데 햇살도 좋으시니까 나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나가실 때는요. 30분을 넘기지는 마세요. 네. 보통 제 환자분들 한 45분, 1시간 동안 걷고 오신다라고 하시는데요. 3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걷게 되실 거예요. 너무 기초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렇죠. 조금 처음에는 살짝 빠른 속도로 걸으시다가 이제 지치셔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다다음날 또 하기 싫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운동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루틴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칼 세일즈맨은 그냥 차 하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좀 싸게 해드린 다음에 내년에 다음 년에 또 오시게 만드는 거가 좋은 칼 세일즈맨인 것처럼 네. 저희가 운동하는 것도 똑같이 조금 아쉽게 30분만 딱 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30분 동안 뛰는 게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뛰지 마시고 그냥 좀 빠르게 더 그러니까 걷다가 뛰다가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인터벌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심장이 막 그 펌프질 막 세게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세게 뛰었다가 좀 천천히 뛰었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은 위험해요. 그래요? 그거는요, 조금 고급자 운동이고요. 네.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은 절대 그 인터벌 트레이닝 하지 마시고, 존 2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카리액 존이 1, 2, 3, 4, 5 다섯 개가 있는데,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최대 심박수예요. 저도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서 자전거 타면서 땀 쫙 빼면서 막 운동하기도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약 일반은 존 2, 그러니까 심박수가 60에서 70%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220에서 내 나이를 빼고요. 네. 그 숫자에서 60에서 70%를 계산을 하시면은 내 맥박수가 나와요. 그 타겟 맥박수를 가지고 이제 걸으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될 거고요. 내가 심박수 계산하는 거 귀찮다, 복잡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걸으실 때 대화까지는 안 되고 그냥 대답 정도는 가능하게 그 정도의 수준의 빠르기로 운동하시면 좀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심박수를 어디서 얼마를 빼라고요? 잠깐만 220에서 예, 220. 220에서 네, 자기 나이를 빼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20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60살 나신 분이다 그러면은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네. 몇 퍼센트? 거기에 이제 60에서 70%. 60에서 그래서 80. 그러면 네. 70으로 간다고 칩시다. 중간에. 그러면 6, 7이 42, 7은 7, 112. 112번의 심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뛰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아. 이게 110이 올라가시는 게요. 네. 참 쉬울 거예요. 오히려 처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운동을 갑자기 하시게 되면은요, 112를 넘겨버려요. 너무 빨리 갑자기 세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112가 아니라 125, 13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아하. 그래 놓으면은 이제 한 5분, 10분 운동하시다가 지치세요. 그러면서 헉헉 되면서 나는 저질 체력이다. 운동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네. 112 정도까지 안 가고 한 105로 맞춰요.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냥 땀 조금 나네. 이러고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정확하게 딱 맞추는 방법은 내 맥박수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 땀이 나지 않으면 운동 제대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통속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통상. 그러면 또 네. 어떤 사람은 완전 티셔츠가 흠뻑 젖을 만큼 막 이렇게 땀이 나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땀을 전혀 안 내는 분도 있고, 어떤 거가 더 좋은 거예요? 날씨 더우면은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 쫙쫙 나오는데요. 네. 그런가요? 맞아요. 네. 처음에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 선선한 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요. 네. 처음 한 3개월 정도는요, 땀을 많이 빼지 마세요. 네. 그냥 저강도, 중강도, 저중강도 요 정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숨이 차게 살짝만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점차 체력이 더 생기실 거예요.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산소와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셔가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땀을 빼는 운동을 하셔도 더 개운하시고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요. 운동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을 걸르면은 못 견딘다 이러는데 얼마나 해야 운동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그 운동법으로 3개월만 하셔도요, 중독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거는 내가 자꾸 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은 예. 꽤 쉬운데도 상쾌함이 계속 묻어나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한데 조금 밖에 나가서 30분만 네네. 살짝 걸으면은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자꾸 들 거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운동이 이제 중독이 되세요. 석 그 달. 무릎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네. 무릎이 아프시면은 일단 좀 조심하시고 무릎 보호대 착용하시고 운동하셔도 보호대. 좋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핀 상태로 쭉 피는 동작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허벅지가 단련이 됩니다. 스쿼트 같은 거. 네. 스쿼트까지는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무릎을 쫙 펴는 반복을 하시면은 허벅지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워서 자전거 타기는요? 그거는 좀 복근 운동이라서요. 네, 그거는 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것만 하셔도 좋을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쉽다, 재미없다 그러시면은 예. 의자 스쿼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정도 운동만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허벅지에 근육이 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좀 뛰어도 되나요? 네, 너무 좋죠. 천천히 걷기 시작 먼저 하시고 무릎 예. 보호대 사용하시면서요. 예. 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많잖아요. 요즘 밖에 나가면은 조금 불안해. 그래서 뭐 좀 내일 뛰지. 또 며칠 있다 뛰지. 이런 핑계가 자꾸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네. 이거 네.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뛰어야 되고 또 얼마나 자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주 뛰시는 거는, 오래 뛰시는 거는 하실 때마다 한 30분 정도 뛰시면 30분. 걷고 뛰는 걸로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주는 일주일에 5번, 5일 매일 하시면은 가장 좋지만 시간이 좀 안 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3일에, 일주일에 3일 정도 하시면은 좋아요. 운동을 하시고 나서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들이 여파가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내가 부족할 때쯤 다시 걸어주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그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내 혈관들을 깨끗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미니멈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 뛰는 거가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뇌에서 예.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BDNF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 신경 세포를 더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네.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치매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운동 꼭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호르몬, 뇌에서 나오는 이 BDNF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하에서 BDNF가 낮았고 이런 분들이 더 치매에 잘 걸리고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4배 정도 더 치매 발병률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유산소 운동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한번 나가서 한 30분 정도 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면 되겠군요. 치매 네, 걱정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으시니까요. 치매 걱정된다면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